몇 년 전에 집에서 가까운 사립여고에 진학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같은 중학교에서 온 애가 없었을 뿐더러 입학하자마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서 저는 완전히 왕따가 돼버렸어요. 소문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고양이를 산채로 뜯어먹고 있더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갓 들어간 여자애들이라고 해도 저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진 않았겠죠. 아마 다들 그냥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왕따를 한 명 만들어두자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건 4월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때까지 약간 친해졌던 아이들도 저한테 말도 안 걸고 한 달 동안을 혼자서 외로워했습니다. 6월이 된 어느 날 옆반의 아이가 불러서 빈 교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녀는 저한테 정말 네가 고양이를 죽였어?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한 부탁을 해왔어요. 아무래도 그녀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사라진 모양인데 최근에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죽인 걸로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부탁을 하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거절했지만 그녀는 집요하게 부탁을 하면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거절하니까 끝내는 제 얼굴까지 때렸어요. 이유를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점점 더해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 상태도 영 좋지 않았던 데다가 키도 작아서 전혀 저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귀신이 들린 것처럼 무서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겁에 질려서 결국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또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더욱 학대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척 기쁜 듯이 제 손을 잡더니 그럼 내가 고양이를 죽였다고? 내가 아니라 네가 죽였다고 말해 라면서 시켰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돌려보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손을 놓더니 몇 번이고 고맙다고 되뇌이고는 저를 보내주었어요. 다음날 어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저는 학교에 나갔습니다. 다행히도 새로 이상한 소문이 돌진 않았어요. 그저 제가 계속 무시를 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대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야, 누가 너 부르네? 라면서 같은 반 아이가 말을 걸어줬습니다. 일부러 저한테 그런 걸 알려주다니 이 아이는 제 편인가 싶어서 기뻤지만 문득 주변을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어느새인가 반 전원이 입을 다물고 저와 교실 문 쪽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교실 문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거기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리로 와줘. 하지만 모습이 이상했어요. 그녀는 양팔을 붕대로 침침 감고 있었고 양뺨에는 커다란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아니었는데도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선생님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듣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차림이었어요. 그녀는 울 것 같은 얼굴로 방과 후에 학교 근처에 좀 와줬으면 한다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학원에 가야만 했기에 다시 그녀의 반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 반 선생님은 그녀가 요새 4일째 학교에 안 오고 있다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소름이 끼쳤어요. 그저 저를 부르기 위해서 학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녀가 부른 것 자체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 가야 된다는 핑계로 저를 타이르고 약속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하루를 보낸 후에 저는 몹시 지쳐서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누군가가 길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밤 10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였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을 거니까 그녀는 다행이다, 와줬구나 라면서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그제야 눈치를 챘죠. 그곳은 낮에 그녀가 와달라고 했던 장소라는 걸요. 혹시 그때부터 쭉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 싶어서 그녀에게 미안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붕대와 파스, 모자로 잔뜩 자신을 가린 채였습니다.
우선 공원까지 둘이서 걸어가서 벤치에 앉자 그녀가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고양이에게 작은 일로 화가 치밀어서 2주 전에 죽여버렸다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죽인 걸로 해달라던 그 고양이는 사실 그녀 본인이 목 졸라서 죽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후에 연달아서 무서운 일을 겪게 돼서 그게 고양이의 원한 때문이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있던 제게 부탁해서 고양이의 영혼을 억누르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쁜 짓 해서 미안해. 같이 불지에 와줬으면 해서 하면서 부탁을 했죠. 자신이 받아야 할 저주를 제가 받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저는 신경이 쓰여서 무서운 일이라니? 그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듯이 제게 달라붙었어요. 고양이 목이 계속 다리에 부딪혀서 걷던 중에 뭔가 걷어차일 것 같아서 내려다보면 그게 그 고양이 머리야. 계속 걸어봐도 몇 번이고 그게 부딪히는 거야. 그러다 밟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모습이 변해가는 게 느껴져.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으면 뭔가 따뜻한 게 입으로 들어와서 아, 우리 미이구나 하고 꼭 껴안는데 어라? 우리 집 고양이는 내가 죽였을 텐데? 하고 눈치채는 거야. 그럼 그게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뻣뻣해져. 놀라서 일어나면 없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제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난 그런 일 전혀 없었어. 너한텐 아직도 그러는 거야? 그녀는 팔에 털이 자랐어. 고양이 털이라고. 점점 늘어나. 게다가 수염도 자랐어. 야, 어제부터 귀도 자라난다고. 그녀가 흥분해서 모자를 벗어던졌기 때문에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일어나서 그녀의 머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귀 같은 건 당연히 없었어요. 없잖아 라고 말하자 그녀는 화가 난 듯이 있을 거야. 있을 거라고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럼 수염도 보여줘봐 라면서 파스를 떼려고 하니까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약해진 듯 부탁이니까 그건 하지 말아줘 라면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그녀가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도 늦었으니까 어서 돌아가자 라고 권했습니다. 그녀가 불제에 함께 와줬으면 한다고 재차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 같이 가자 하면서 달래줬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녀가 저의 뺨에 입맞춤을 하더니 눈가를 핥았습니다. 솔직히 정말 기분이 나빴었는데 이미 저도 그냥 지쳐서 그냥 뿌리치기만 하고 둘이서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다시 모자를 푹 눌러쓴 채였어요. 한동안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던 제가 몇 미터 앞으로 나갔는데도 따라오지도 않고 뒤돌아서 이름을 불러도 가만히 고개만 숙인 채였어요. 그리고는 꼼지락꼼지락 제자리에서 다리만 움직였어요. 저리 가! 하고 갑작스레 그녀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래를 바라본 채로요. 저는 혹시 제가 기분에 거슬릴 말을 했나 싶어서 그녀에게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야! 저리 가라고! 그녀는 끊임없이 고양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리 가라고 외치면서 다리를 작게 움직였어요. 그게 뭔가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서 혹시 지금 그녀에게 그 고양이의 머리가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잔뜩 흥분한 채였습니다. 결국에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다리를 털더니 그 뭔가를 발로 차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제 다리에 날아와서 부딪혔습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분명한 감촉이었어요. 약간 작은 공 같은 게 부딪히고 저 멀리로 튀어나간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더니 제 다리에 맞고 날아간 그게 떨어졌을 법한 곳을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하는 사이에 그녀는 깜짝 놀란 듯이 저를 보더니 미안해 라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를 두고 집으로 도망쳤어요. 집에선 가족들이 늦게 귀가한 저를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안색이 안 좋다는 말을 듣고 바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혼자 뜨거운 물로 씻은 후에 거울에 비춰보니까 아까 차였던 정강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겁에 질려서 잠을 청했지만 밤새 열이 올라서 가족들이 간병을 할 정도였어요. 다행히도 열은 금세 내렸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학교에 연락을 하고 이틀 동안 학교를 쉬었습니다. 월요일에 갑자기 학교를 가니까 같은 반 아이 중 두세 명이 갑자기 사과를 하는 거예요. 다들 별 생각 없이 저를 무시하고 있었지만 제가 학교까지 쉰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들 잘못했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시작으로 결국에 저희 반 아이들이 전부가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날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냥 학교에도 나오지 않은 채였어요. 그 사이에 점차 저에겐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불재로 같이 들이자는 이야기도 잊은 지 오래였어요. 다만 다리에 생겼던 그 파란색 멍은 그 후로도 2년 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녀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기분이 나빠지곤 했어요. 그나마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멍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